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허대석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질병을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생명연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끝까지 의료기술에 매달리는 의료 집착이라는 현상은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학 발전의 어두운 측면을 연명의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며 중요한 이정표로 생로병사를 인용합니다. 출생하고 병들고 사망하는 것이 과거에는 모두 집,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출산뿐만 아니라 병들어 사망하는 가정도 대부분 의료기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의료화, 메디칼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생로병사 중 특히 사망에 이르는 가정이 병원에서 주로 일어나면서 과거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평소 환자분과 잘 알고 지내던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현상을 살펴보면 2000년도 전후를 기점으로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 임종하는 분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2019년의 경우 77%에 이르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80%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서 가정에서 임종하시는 부분은 지금 1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종하는 환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본인이 원해서 병원에서 임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된다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평생을 머물던 가정이나 호스피스에서 임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한테 조사했는데 집에서 돌아가시길 원하는 분이 57%,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시길 원하는 분이 19.5%, 병원, 의료기관을 선택하신 분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즉 본인들은 가정이나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하지만은 간병 등의 문제로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진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서양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오히려 의료 집착적인 현상이 관찰됩니다. 즉 호흡이 어려워지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혈액투석을 하는 등으로 연명의료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생존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의료 집착이라고 합니다. 안락사나 의료 집착 양쪽은 모두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적절한 시점에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외국과 비교하면 암 환자에서 사망 전 항암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데 최근에는 사망 한 달 전에 30 내지 50%의 환자가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0% 준호인대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조사하는 중요한 이유는 임종 전 두서너 달에 사용하는 항암제의 경우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추정해 보면 그동안 의료가 생명 연장에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의료는 일단 선행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의료 행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악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자연현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학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의사들도 관찰됩니다. 또 환자나 그 가족분들은 더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딘가 더 나은 의료진이나 병원이 있거나 신약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이처럼 다른 병원에서 장기간 항암 치료를 받던 환자가
스트레처카에 누워서 병원을 새로 방문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병원을 옮겨 진료를 받으러 온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기술 중심으로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말기 환자를 전인적으로 돌봐주는 호스피스 시설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중환자실을 방문해 보면 이런 모습의 환자분들을 흔히 접하게 됩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삽입되어 있는 간을 계산해 보면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는 기관절개, 영양 공급을 위한 피딩 튜브 등 모두 10개 이상의 줄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의료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 하나하나의 의료 행위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저산소증으로 호흡곤란이 있으면 기관절개를 통해서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공급해서 저산소증을 극복하려는 접근은 타당합니다. 혈액투석이나 성합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 행위들이 과연 가치적인 판단을 기준해서 적절한지 여부는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기 암 환자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때 동일 환자에 대해서 의료진과 환자 가족에게 인공호흡기 적용이 필요한지 의견을 물어보면 의견이 일치할 확률이 39.4%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미가 없다고 답한 반면 보호자 중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같이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은 기술적 측면보다는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그림은 유럽의 한 화가가 그린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연명의료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제도적 요인을 검토해 보면 사회적 사건으로 1997년도의 보람의 병원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희박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지 않으면 의사가 살인죄 혹은 살인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을 계기로 많은 의료진들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진료를 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하루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해도 이중 5%인 5만 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끝까지 치료를 시도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죽음을 의료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 발전은 질병 극복을 통해 생명 연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끝까지 의료 기술에 매달리는 의료 집착이라는 현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고통받는 기간만 연장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